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성애자 여자와 동성애자 남자의 우정 이야기를 다룬 영화 김고은, 노상현 주연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2022년 북커상 후보에도 선정됐던 박상영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에서 다뤄진 원작 소설의 제2 부분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담고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또한 원작 소설은 각색된 영화와 다른 부분이 존재하며 줄거리 요약보다는 원작 소설이 훨씬 재미있으니 책으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살 여름 어두운 도시의 거리에서 누군가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던 영희는 누군지도 모를 상대와 데킬라를 6잔쯤 먹고 이태원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희의 등을 세게 내리쳤는데요. 영희는 잔뜩 취한 와중에도 이건 혐오 범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여차하면 몸싸움을 불사하리라 마음먹고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획 돌렸고 그 앞에선 같은 과 제이를 발견합니다. 제이는 놀란 표정을 짓는 영희를 보고 숨도 안 쉬고 웃으며 특유의 큰 성량으로 아예 먹어라 라고 외쳤고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모래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죠. 돈은 없어도 의리는 있었던 제이는 영희의 비밀을 학교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예기치 않게 제이와 비밀을 공유하게 된 영희는 그 뒤로 제이와 시시껄렁한 남자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내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제이는 술을 좋아하는 쉬운 여자라는 소문에 시달렸고 영희는 게이 같다느니 이태원 어딜 가서 뭘 하고 논다느니 하는 소문에 시달렸죠. 물론 소문은 반 정도만 맞았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기 마련이니까요. 정조관념이 희박하다 못해 아예 없는 편인 두 사람은 아무 남자나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아침이면 들쭉 누군가의 자취방에 모여 부어터진 얼굴에 마스크백을 붙이고는 밤새 만난 남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이의 방에는 영희의 헤어 왁스와 질레트 면도기가, 영희의 방에는 제이의 아이브로우 펜슬과 맥 파우더 팩트가 놓여있게 됐죠. 영희는 새로운 썸이 생길 때마다 제이가 알바하는 카페에 썸남을 데려가 일종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영희는 매번 그것만 밝히고 성격은 개차반 같아 보이는 놈들을 잘도 골라왔고 학점, 알바, 술 모든 걸 평균 이상은 해내던 제이는 제대로 된 남자를 고르는 것과 엉망진창인 남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이별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만큼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서는 달인에 가까웠던 영희가 번번이 제2의 남자들에게 거절이나 이별의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영희가 군대에 갔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의병 제대를 하기 전까지 총 6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제이는 꾸준히 편지를 보내며 영희의 공공연한 여자친구가 돼줬습니다. 제이가 호주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이후 제이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는 남자가 생겼고 이에 제이는 안전한 자취를 위해 영희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영희와 제이는 어느덧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편한 사이가 됐거든요. 20대 중반에 들어선 후에도 제이와 영희는 진득한 연애를 하지 않고 무슨 올림픽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끝도 없이 술을 마시고 문어발식으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새로운 사람과 잠을 잤죠. 그러던 어느 날 제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제이가 2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기에 어떤 남자에게 병원비를 보태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비는 영희가 빌려주기로 하고 제이는 영희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수술을 하는 제이보다 더 떨려하던 영희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간 제이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제이가 낡은 자국 모형을 집어들고 진료실 문 밖으로 나와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영희는 중학생 때 육상 단거리 선수였던 제이를 따라가는 대신 차분하게 병원 접수대 앞에 서서 진료비를 결제하고 나왔고 병원 앞 전봇대 앞에 자국 모형을 들고 서 있는 제이를 발견하죠. 의사는 제이와 함께 온 남자가 애아빠가 아니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20분도 넘게 피임과 정결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일장연설하고 주색에 경도된 망나니 같은 삶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제이는 저 같은 애도 있어야 선생님이 먹고 살죠 라고 말하며 분노를 꾹꾹 눌러 삼켰으나 의사는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라며 생명의 소중함과 순결의 중요함을 설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초음파 사진을 제이의 코앞에 흔들며 이게 학생 삶의 결과라고 화를 냈죠. 이에 제이는 더는 못 참고 자궁 모형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결국 제이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이의 수술비 70만 원은 영희가 3개월 할부로 결제했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렇게나 넘겨버리는데 고수였던 제이도 수술 후 15일간은 다소 침체되어 있었어요. 한편 제이와 영희 사는 집 앞에 영희가 만났던 공대생이 술을 먹고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몇 달 전 영희는 소변을 넣을 때마다 요도가 따끔거려 당시 만나고 있던 동갑의 공대생을 데리고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영희는 요도가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긴 것이었고 함께 검사를 받은 공대생은 아무런 감염 소견이 없다는 것을 듣고는 안심했죠. 그런데 영희는 주사실에서 남자 간호사 둘이 쟤네들이 맞는 것 같지? 더러워 라고 뒷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푸하하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공대생은 헛소리를 짓거린 새끼들을 불러오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게 화를 내야 할 상황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았고 화를 내야 할 상황에 누구보다 크게 웃는 게 자신의 버릇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후 영희는 공대생이 지겨워져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는데 그 공대생이 술에 취해 영희의 집 앞으로 와 난리 발광을 하고 있었죠. 영희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대생은 다짜고짜 영희의 따귀를 때리며 영희가 자신의 진심을 짓밟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영희가 동성애자이며 빨아쓸 수도 없는 걸레 같은 놈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거고 그렇게 추잡하게 살다 결국에는 성병에 걸려 죽을 거라고 랩처럼 늘어놓다가 사랑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며 퍼질러 앉아 울기 시작했죠. 이에 영희는 너 여기 올 게 아니라 쇼미더머니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며 하품을 했고 이 모든 장면을 보던 제이는 공대생을 일으켜 세워 우리끼리 한잔하자며 공대생과 어깨동무를 한 채 걷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빼놓고요. 제이는 공대생의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술을 떡이 되게 먹여 택시를 태워 보낸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쟤 또 오면 우리도 개포 주공아파트로 출동하는 거다 라며 핸드폰으로 찍은 공대생의 한양대 학생증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죠. 나의 악마, 나의 구세주, 나의 제이. 영희는 제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제이와 영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여러 이면들을 배웠어요. 제이는 영희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으로 못 같다는 것을 배웠고 영희는 제이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찮게 거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사달을 겪는 동안 학과에는 제이와 영희가 동거를 하고 있으며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이와 영희는 그중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역시 집단지성의 힘은 위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4학년 1학기 제이는 한 대형 전자회사에 취직했고 제이가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러 집을 떠난 한 달여 동안 영희는 예전에 만났던 공대생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공대생은 자동차 제조 회사에 막 들어가 K3를 뽑은 상태였고 주말마다 차를 몰고 다닐 구실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으므로 제이가 없어서 심심하던 영희와 궁합이 썩 잘 맞았습니다. 술 먹고 관계를 갖는 것 이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영희는 K3와 남산 타오며 산정호수 같은 데를 돌아다녔고 연애 비슷한 걸 하게 됐죠. 한편 제이도 3살 많은 동기를 만나게 됐는데요. 제이의 남자친구는 영희와 제이에게는 없는 안정성과 인생에 대한 낙관 같은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단타에 그치는 만남을 가졌던 제이는 그 남자와 1년 넘게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룸메이트에 대해 궁금해하자 룸메이트가 동갑의 남성이며 그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사실까지 말해버립니다.
이후 제이는 영희의 비밀을 말한 것에 대해 영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희는 처음으로 제이에게 진심으로 분노했는데요. 영희는 이전까지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데 별 거리낌이 없는 편이었어요. 술만 들어가면 길바닥에서 남자와 키스를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웃긴다고 생각했죠. 다만 자신의 비밀이 제이와 그 남자의 관계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누구든 떠들어도 괜찮지만 그 누구가 제이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영희는 가방을 싸서 곧장 본가로 들어갑니다. 그 후로 제이에게 몇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 K3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죠. K3는 자꾸만 일방적으로 도망치는 영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하더니 새벽마다 술을 마시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희는 본가에 있는 동안 소설을 썼고 별 기대도 없이 공모전을 냈다가 덜컥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식을 전하기 위해 꼬박 3달 만에 제이에게 전화를 했죠. 제이는 마치 3시간 전에 전화를 했던 것처럼 안녕 하고 전화를 받았고 영희의 수상 소식을 듣고 몇 분이나 울었어요. 영희는 상금을 받아 제이에게 샤넬 램스킨 백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중 K3의 부고 문자를 받았죠. K3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영희는 비로소 자신이 그와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긴 미래를 상상해 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K3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의 내용은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였죠. K3의 장례가 끝난 후 영희는 다시 제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이 커플 사이에서 룸메이트 영희의 존재는 지뢰처럼 피해야 할 대화 주제로 남았어요. 그냥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나 신경이 아주 많이 쓰이는 룸메이트 정도로 정리를 했죠. 하지만 제이의 남자친구는 술에 취할 때마다 보통 사람 눈에는 너희 진짜 이상해 보이는 거 알지? 라고 말했어요. 제이의 남자친구는 만난 지 꼬박 3년이 되던 해 제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제이는 승낙했습니다. 제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영희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차라리 자신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지경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이는 정착과 안정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습니다. 제이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도 하자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면 되니까요. 영희는 제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님 말고의 이상한 위안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짜증만 치밀어 오르던 그 말이 영희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결혼식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영희는 바쁜 제이의 예비 남편 대신 웨딩숍, 한복집, 커튼집 같은 데에 끌려다니며 제이와 함께 물건을 골랐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남녀가 한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얼마나 모 같은지를 직간접적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때문에 결혼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더 이상 비관하지 않게 됐죠. 한편 제이는 영희가 자신의 결혼식 사회를 봐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은 신랑 친구가 사회를 보는 게 관례라며 영희를 반대했고 그렇게 영희는 아르마니 수트 한 벌과 셔츠, 구찌 넥타이를 받는 조건으로 수치심을 뒤집어 쓴 채 축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부르던 영희는 결국 눈물이 터져버려 제대로 된 축가를 부르지 못했고 이때 노래를 더럽게 못하는 제이가 나와 울먹거리는 영희 대신 축가를 마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음치와 울보의 축가로 호텔 예식의 품격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이는 제이다를 보여준 결혼식이었죠. 과거 제이는 영희 냉동 블루베리를 맛있게 먹은 걸 본 이후로 장을 볼 때마다 벌크 사이즈의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 냉동실에 넣어놨고 영희는 보답으로 제이가 좋아하는 말보로 레드를 사서 냉동실 블루베리의 옆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희는 내 20대의 외장 하드인 제이의 결혼식을 마치고 홀로 집에 돌아와 선반에서 밥공기를 꺼내 냉동 블루베리 봉지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 얼음 조각 하나만이 툭 떨어질 따름이었죠. 그렇게 영희는 영원할 줄 알았던 제이와 자신의 시절이 영영 끝나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의 사랑법 제2편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